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평론가 노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직문화전문가 신경수입니다. 조직문화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직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소통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그것을 먼저 개선하려는 회사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공감, 마음, 사람에 대한 키워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요즘에 그 현장에서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회사의 존립 목적,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 이거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이 일하는 장소, 스페이스적인 측면에서 이제 스페이스가 회사에서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사에서 집으로 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하는 어떤 장소적인 스페이스의 문제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재택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다, 좋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 내가 만약에 굉장히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급이 살짝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직급이 살짝 위에 쪽에 계시는 분. 네. 이유가 뭘까요? 예. 일 시키는 일을 하는 그냥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직급이 위에 계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니까 사실은 회사에 있으면 편한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컨설팅을 많이 하시니까 하나의 회사의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조직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는 분들 사람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라는 거를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타이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사람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움직이는 동물이더라. 이유는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의식적이고. 네,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이고. 한 가지 이제 아까 사례를 말씀을 요청하셨는데 서울에 본사가 있고 구미에 공장이 있는 어느 화학제품 회사입니다. 근데 공장 구미에서 사고가 났어요. 큰 대형 사고가. 서울에 있는 경영진이 거기 있는 공장장, 그다음에 거기 관리부장, 부장들 해서 쭉 해서 징계를 내렸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안에 그 공장에 계신 분들이 서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계신 분들하고 경영진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 올라왔는데 경영진들이 일절 안 만나주는 거죠. 왜냐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일종의 그 노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집단주의 집단에 대한 두려움이. 네. 그래서 회사가 정해진 원리 원칙대로 징계를 내렸는데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왜 저렇게 떼거지로 와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지? 이제 그 이야기가 그대로 그 공장에 계신 분들 귀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 계신 분들은 거기 계신 분대로 아니 회사의 경영진이 뭐 저래? 하면서 더 이제 화가 나고 그래서 이게 크게 마찰이 일어나서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서로 간에 앙금을 남기고 아주 큰 피해를 끼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 현장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얼핏 듣기로는 굉장히 좀 공장에 계신 분들은 억울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죠. 상당히 억울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서 갔을 때 내려와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그리고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충분히 어떤 게 원인이 됐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보고 그냥 서로 페이퍼만 가지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면은 아웃 오브 사이드 아웃 오브 마인드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오해를 낳는 거죠.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경영은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잘 잡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테마인 것 같은데 제 테마로 생각하는데 원리 원칙을 따라야죠. 당연히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리 원칙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다. 그쵸. 어쨌든 간에 아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올라온 보고서만 가지고 바로 뭔가 징계를 내려버리는 사실은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그 원래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도 규칙이 없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것이 틀이 되고 옥죄가 되는 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그 회사에서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사람이 이게 관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말이 좋아 시스템이지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매니지먼트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딱 정해진 그걸 가지고 따르면은 좋은 점수를 주는 거고 벗어나면은 안 좋은 점수를 주는 거고. 근데 저는 이런 시스템 이전에 사람에 대한 기본 심성, 사람에 대한 기본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위로 올라갈수록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용어가 이제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그렇죠. 아까 그 공장에 대한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것들 어떤 관계를 그 심리적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광고 효과에 관한 논문을 봤는데요. 시간적 거리, 그 메시지가 시간적 거리가 길면 길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지금 방금 이제 광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물건을 살 때 생각하고 살까? 계산적으로 꼼꼼히 짚어보고 살까? 아니면 이제 충동 구매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얼른 뭐가 마음이 땡겨가지고 살까? 후자 쪽이 엄청 많잖아요. 물건을 그쵸, 살 때. 맞아요. 네,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그 시야적으로 뭘 떨어져 있는 거는 또 충동 구매가 안 일어나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얼른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얼른 사는. 근데 요거과 관련된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라는 실험인데 네네.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하버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워낙 많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쵸.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실험 내용이 그 안에 책 안에 있는 실험입니다. 고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고 사람의 심리를 이제 테스트하는 실험이거든요. 트롤리 딜레마, 트롤리라는 기차가 있습니다. 네. 쭉 달려가고 있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근데 기차가 고장났어요.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고장나서 그냥 내버려두면은 선로 위에 있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죽습니다.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선로가 바뀌면서 한 명이 죽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냥 기차가 직진해서 5명이 죽게 내버려둘 것인가, 레버를 틀어가지고 한 명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사실은 이렇게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는 내가 무의식적인 거지만 거기 또 윤리적인 문제도 사실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트롤리 딜레마 실험 2입니다. 계속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당신은 6교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덩치가 이따바의 큰 친구랑 같이 있고요. 근데 6교 밑으로 트롤리 기차가 통과를 합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내버려두면은 5명이 죽습니다. 근데 5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있는 육중한 이 체중을 가진 친구를 떨어뜨려서 이 친구를 떨어뜨려서 기차를 멈추게 하는. 그래서 5명을 살리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친구 한 명을 밀을 것입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다는 행위는 내가 이 사람을 살인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답은 없어요. 그냥 사람 선택의 문제이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쭉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질문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트롤리 딜레마 실험 1에서는 이 질문을 받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안에 뇌파 측정을 했죠. 네. 뇌파 측정을 했더니만은 사람들의 뇌가 주로 이 90% 이상이 이 좌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뇌파가 더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근데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5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을 죽이는 게 낫잖아요. 그쵸. 레버를 당겨서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순간적으로. 네.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죠. 5명을 죽일 거냐 1명을 죽일 거냐. 자, 트롤리 딜레마 2에서는 사람들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뇌파가 우뇌가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우뇌는 뭐예요? 감성. 정서적으로 봤을 때 5명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1명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크게 이제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내 시야에서 아까 그 방금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시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합리성이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친근감의 거리. 예, 멀면 멀수록 굉장히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오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성이 더 이제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네, 그래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트롤리 딜레마 1에서는 뇌빨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명의 인부든 1명의 인부든 똑같은 거리를 두고 나하고 멀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트롤리 딜레마 2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밀어야 되거든요. 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고전적인 실험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은 크게 2가지의 관점에서 나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멀수록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 이제 친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설령 어떠한 부도덕한 행동을 하더라도 네. 개인적인 친근감이 생겨가지고 감싸주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2번째, 이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지만은 또 시간적인 거리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거리는 뭐냐면은 먼 훗날에 이 뭔가를 그쵸.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이성적일까?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죠. 네, 좀 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원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 그러면 머릿속 사고보다는 가슴적 사고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감정이 먼저.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님비 현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네, 네. 지난번 강원도 정선 포럼에서 이국정 교수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 외상센터를 그만두시고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것과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이국정 교수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덴만 영웅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2번째가 이제 수원 아주대 그쵸. 외상센터. 네. 근데 외상센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때 이국정 교수 덕분에 외상센터가 그쵸.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그쵸.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야, 참 좋은 일 하는구나. 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병원이구나. 또 손에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클까. 라고들 많이들 저한테 그래요. 이제 네네. 제가 집이 가깝거든요, 거기에. 아, 수원에 사세요? 네. 아. 그래서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시끄러울 것 같아요. 닥터 헬기가 그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수 있을 것 다다다다다 같아요. 하는데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게 올라가죠. 좀 병원 그 닥터 헬기 다른 데 옮길 수 없느냐. 민원도 많고. 민원이. 그래서 이쪽에서 오죽하면 그때도 와서 그랬잖아요. 민원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민원 때문에 죽겠다고. 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모를 때는 먼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내가 근처에 내가 있어. 바로 이제 하면은 이성이고 뭐 필요 없는 거죠. 일단 감정이 욱하는 거죠. 잠을 못 자겠어 이제 이렇게 일단 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아 진짜 이거 정말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만약에 잠을 못 잔다. 저는 되게 잠이 예민하거든요. 잠들 때까지 정말 조용해야 되는데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잖아요. 그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학교. 네 들어봤어요. 네, 장애인 학교 2년 전인가 우리나라 모든 일간지 아침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큰 사진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떤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매스컴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유명해진 사건이기도 한데 장애인 네, 그 설립 때문에 네네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애인 학교를 지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누구든지 그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장애인 학교가 당신의 아파트 바로 옆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 그렇죠. 나하고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좀 이렇게 멀리 거리적으로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쵸. 하지만 당장 나하고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일단은 나와 관련된 이게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데 가슴이 봤을 때 이거는 내가 굉장히 큰 피해를 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손해본다, 피해본다 이런 게 거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반대를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 학부모 장애인 학생들 학부모 협의회 회장님이 직접 그 시에서 마련한 설명회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가슴에 또 호소를 하는 거죠. 설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졌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굉장히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런 맥락일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그 우리가 처음에 화두를 던졌던 네. 사례를 들었던 그 화학공장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FM대로 얼굴 안 보고 할 게 아니라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서울에 있는 경영진이 갔었어야죠. 그렇죠. 현장을 현장. 보고 시스템을 보고 네. 변수를 보고 사실은 그 공장에 있는 분들은 지방에 있는 분들은 본사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거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지도를 굉장히 얻고 싶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감성과 이성, 그러니까 눈에 안 보고 모든 거를 자료재듯이 했을 때는 큰 사람들의 그 반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어쨌든 장단점이 있어요. 안 보고 한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내가 경험을 하고 감정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나중에 큰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부분 살짝씩 균형을 잡으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또 감성이 일을 하거나 감정이 일을 하면 이성이 일을 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좀 이 균형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지방의 어떤 공장의 사례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의 또 사례 그리고 장애인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움직여야 된다. 머리보다는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에 정말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거리가 또 사회적 거리가 계속 멀어지면서 관계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좋은 또 정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죠? 다음 주에는 지금 시즌인지라 지금 연초 시작을 했고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목표가 일하시는 분들이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고 이거 이제 목표를 이제 하나씩 실행에 옮겨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이게 목표라는 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까치발을 지어서 네. 올려서 잡을 수 있어야지 맞아요. 이게 실행 가능한 건지 실행 가능한 것이지 이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먼 미래는 사실은 내가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안 되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낮춰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자기 성장이 안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첫 촬영인데 어떠셨어요? 우리 맨날 이렇게 사람들 얼굴 보면서 하다가 이게 아무도 없잖아요. 되게 어색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적응해 가면서 네. 또 여러분들 만나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면 이제 스폰이 들어오겠죠? 뭐라 해야 광고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광고비를 이제 연구원에 기부하는 금일봉에 딱 쏴.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벌써 그런 날을 기대를 하고